네, 안녕하세요. 인트로 화면이 바뀌어서 좀 기분 좋으시죠? 제가 자주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민주당 바이든 이 세력이 얼마나 폭망하고 있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치 우리 지금 정치 분위기가 바뀌는 것과 같은, 우리도 이제 사실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정치 분위기가 이제 싸워볼 만하다. 뭐 윤석열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칼잡이니까 내세워서 싸우면 싸우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편에 속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도 뭔가 좀 숨 좀 쉴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거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정 짚어보고 그 원인을 한번, 표면적인 원인, 심층적인 원인,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미국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스무센 조사 기준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10% 이렇게 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ABC 조사였고요. 그거는 그런 조사 안 하다가 처음 한 거고요. 라스무센은 이 조사를 반복해 왔다고요, 일주일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엔 1% 차이였었어요. 민주 대 공화가 41대 40, 당 지지율이 지네릭 밸럿이. 그런데 이번 조사는 민주가 38, 공화가 51, 무려 13% 차이가 나서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포인트 이렇게 확 벌어져 버렸습니다. 공화의 89%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의 77%만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탈 현상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게 독립유권자로 가면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납니다. 공화 대 민주 48대 26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 기사 제목인데 Voters favor Republicans over Democrats by 13 points in generic congressional ballot. 다시 말하자면 연방 상원 하원 투표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후보 적시 안 하고 당 지지율 묻는 거죠. 이 지네릭 밸럿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은 13%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up 10 points in one week.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올라간 거다. 이 정도면 이제 급추락이죠. 당 지지율이 요동쳤단 소리예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게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빠졌다. 이거는 사실 혁명적 변화죠. 혁명적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그렇게 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빠지는 속도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속도예요. 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뭔가 굉장히 심각한 급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당 지지율 조사, 지네릭 밸럿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공화당 우위가 두 자릿수, 뭐 지금 13%, 11% 이렇게 나오는 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민주당이 약간 우위임에도 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공화가 10%포인트 우위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두 자리 숫자로 우위인 적은. 예를 들어서 2010년 공화당이 대승리를 했거든요. 2010년 중간선거에서. 그때도 지지율 조사는 민주당이 우위였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대승리했어요. 그때 연방 하원 의원에서 63석 공화당이 벌어들였고요. 상원 의원에서 6석 벌어들였고요. 주지사에서 플러스 6석 벌어들였고요. 주의회를 뭐 하원이건 상원이건 따로 계산했을 때 주의회를 20개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때. 1944년에 공화당이 대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그때도 지지율 조사는 민주당이 우위였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서 공화당이 54석 벌어들였고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8석 벌어들였고요. 주지사에서 공화당이 10석을 벌어들였는데 그때도 지지율 조사는 민주당이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공화당이 지지율 조사에서 지네릭 밸럿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비 13%포인트, 11%포인트 높다. 이거는 혁명적 상황이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빠진다. 이거 혁명적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한 이 화면의 말은 이겁니다. 2010년 공화당 대승 직전에 민주당은 당 지지율 조사에서 공화당을 이겼었다. 1994년에서도 공화당이 선거 결과는 대승을 했는데 이걸 깅그리치 레볼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승을 했는데 이때도 민주당이 당 지지율에서는 공화당보다 높았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선거 결과에서 상당히 대승을 하거나 승리를 할 때에도 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을 쉽게 이긴 적이 드물고요. 특히 이렇게 당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로 이긴 거 이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제 민주당 곡소리 날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표면적인 원인은 세 개쯤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바이든의 실정이 이게 너무 지독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물가, 에너지, 국경 및 이민 관리, 범죄, 아프간에서의 졸속 철군 이런 것들이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실정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게 그냥 웬만한 대통령이 실정을 했으면은 대통령은 잘못한 거고 민주당은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해. 이렇게 대통령과 그 당이 분리가 가능한데 이게 대통령 부통령 커플이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이거 뭐 치매 노인이라는 게 나날이 드러나고 있고 지지율이 30%대예요.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이거든요. 트럼프는 모든 빅미디어가 나서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그 러시아의 포섭당에서 러시아를 동원해서 그 대선을 가로챘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와중에도 이 정도 지지율이었었어요. 제일 낮을 때가 30% 후반. 그런데 바이든은 그런 대대적 공격은커녕 매일매일 빅텍과 빅미디어가 나서서 쉴드를 쳐주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고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깔깔 꽃뱀. 왜 깔깔이라고 하냐면 캐클, 영어로 캐클이죠. 하하하 하고 웃어요. 하하하 하고 좀 이상하게 인위적으로 웃어요. 그래서 깔깔 꽃뱀이라고 제가 놀리는데 여기가 지지율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부통령 이 커플이 웬만해야 그건 좀 실정을 펴서 그런 거고 이 당으로서의 민주당은 멀쩡해. 이렇게 해서 당과 이 행정부를 분리시킬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 부통령 커플이 워낙 황당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놈의 민주당은 어떻게 생겨먹은 정당이길래 이런 커플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지금 이재명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 권경혜 씨인가가 그렇게 했다가 페이스북에서 뭐 글이 지워졌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니들 뭐 진보 찾고 민주 찾고 했더니 결과가 이재명이냐? 4.4.5입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 144만 4,040명의 역사적인 선출인단을 모아놓고 결과가 4.4.5입 이재명이냐? 이렇게 되면 당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민주당 바이든이 잘못하더라도 이쪽 공화당 측이나 이쪽에서 무슨 대안이 없으면 뭐 그냥 그래도 구관이 명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데 이쪽에서 대안이 명확하다고요. 이쪽이 명확한 정도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민초, 이념, 공화당 이 셋이 딱 틀을 맞춘 거예요. 사상 초유입니다. 이거 비슷하게 틀을 맞춘 게 티파티거든요. 근데 티파티는 사실은 그 이념이 굉장히 제한된 범위예요. 그러니까 주로 세금
그 다음에 시장 이런 데 제한돼 있죠. 세금 줄이고 민간에 많이 내줘라. 다른 이념은 별로 없어요. 티파티에는. 그리고 티파티에 뒷돈을 댄 재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어낸 운동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파티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그 민초운동이었으면 자생성이 강했으면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티파티가 흔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초와 이념과 공화당의 복합체가 만들어진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지난 한 5, 60년 동안,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이후로 최초인 것 같은데요. 혹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화당 태동기 아브라함 링컨 때 이후로 최초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사상 이념은 트럼피즘이고요. 그 다음에 민초는 마가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은 공화 신주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트럼피즘이라는 건 그건 미국 이름이고요. 백모식 이름으로 치자면 가치지향 주권국가, 자유, 개인,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를 강화하자. 가치지향 애국주의,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나라로서 우리나라를 번듯하게 만들자. 이게 트럼피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걸 보스라고 부르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그래서 사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애국의 사상이 생긴 거예요. 국가주의의 아주 진보적 사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 없던 현상입니다. 국가주의는 이때까지 이래저래 좀 냄새나고 타락했거나 혹은 나치즘, 파시즘적인 거고, 애국은 좀 틀딱스럽고 좀 이렇게 이게 그 관점이 협회한 그 틀딱스러운 거였었어요. 미국 정치 문화에도. 그런데 이게 멋있는 가치 지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민초와 이념과 정당이 복합체를 이룬 거예요. 컴플렉스를.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지금 라이노가 하나씩 계속 제거당하고 있거든요. He's to be primaried. primary가 타동사로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제거한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경선 통해서 제거한다 이거예요. 경선에서 제거한다. 경선 통해서 당내 후보 경선을 통해서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타동사로 프라이머리가. 결국 그래서 라이노가 하나 둘 계속 제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무려 5명이 안 나와요.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 민주당 상원의원도 한 명 안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34명이 걸린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재까지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무려 6명인데 제가 보기엔 공화민주 합쳐서 10명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혁명적 분위기가 진행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당선인 그래도 기대할 만해야 자기 면 팔고 정치 자금을 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상원 같으면 한 주의 절반인데 한 주에서 2명밖에 안 뽑는데 그럼 자기 상원의원 선거가 한 주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승산이 없다 싶으면. 혹은 프라이머리에서 프라이머리만 해도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 주의 절반이니까. 프라이머리에서 작살날 것 같다 그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조차. 본선에서 작살날 것 같다 그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내 경선은 내가 통과하겠는데 본선에서 작살날 것 같다. 그럼 민주당 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공화당에서 라이노들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당내 경선 하겠다고 내가 정치 자금 모았는데 경선조차 탈락해버리면 나는 인간적으로 매장된다. 아예 안 나가고 말지. 지금 공화당 상원 34 중에 공화당이 20이고 민주당이 14이거든요. 20명 중에 5명이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엊그저께 바로 14명 중에 1명 안 나오겠다 그랬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본선이 걱정되는 거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경선이 걱정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가. 뭐가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러면 심층 원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이게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건가. 한국 사람 관점에서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 혹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있을 때 이 트렌드가 한국엔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심층 원인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표면적 원인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실정한 거. 그다음에 치매노인과 깔깔 꽃뱀으로 카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신용을 잃어버린 거. 그다음에 이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이라는 MTR 동맹이 저쪽에서 등장한 거. 즉 민초와 이념과 정당이 결합한 복합체가 이쪽 그 자유민주 쪽, 민초 쪽에서 등장한 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이유예요. 그런데 심층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게 뭐냐면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바이든 빅텍, 빅미디어가 민초를 적으로 돌린 거예요. 21세기 민초를.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 민초를 적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틀어지고 있는 KBS, SBS, MBC 좀 그럴 거고 MBC 이게 민초를 적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조중동이 우리 민초를 적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민초를 우롱하려고 그러고 조중동은 동안에서 좀 착해졌고 조중은 민초를 적으로 돌리고 있거나 우롱하거나 세뇌해서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법무부와 FBI와 교육 공무원들이 CRT라는 건 이제 이거죠. 백인과 노예제도,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도가 인종차별과 노예제도가 현대문명과 미국의 토대였다. 전면적으로 부정해라. 그러니까 역인종주의. 피부색이 인간을 규정한다. 마르크스의 계급이 인간을 규정한다를 피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을 억압하고 백인을 불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특히 백인 남성은 거의 사람 취급 안 해야 된다. 역인종주의죠. 역인종주의 역사관, 역인종주의 세계관을 세뇌하는 거예요. 저게 CRT예요. 비판적 인종이론. 여기에 저항하는 학부모들을 테러 분자로 사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가 와갖고 뭐 7살, 8살 먹은 애가 엄마 나는 피부가 희기 때문에 피부가 흰 백인이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너 그 무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그러던데 부모가 뚜껑이 열려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 뚜껑이 열려서 튀어나간 부모를 FBI와 법무부가 테러 분자로 취급을 했고 그렇게 해서 테러 사찰을 한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엊그저께 바로. 그 테러 사찰 하라고 누가 그랬냐? 내셔널 전국 스쿨 보드 어소시에이션 SBA 전국 교육위원회 연합회 예 교육 관료들이 그거 테러 분자로 취급해서 조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 편지 나중에 욕먹으니까 저희 그거 취소해서 다시 취소했지만 그 편지를 근거로 해서 법무부와 FBI가 학부모들을 테러 분자로 조사를 하고 사찰을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요. 신문 제목 그거 아니에요. Department of Justice. 이거 법무부죠. 그 안에 FBI 들어가죠. Education Bureaucracy. 교육 공무원, 교육 관료들이 have declared war on parents. 부모들에 대해서 적이라고 규정했다. 즉 테러 분자다라고 규정했다 이 소리예요. As whistleblower reveals use of counterterrorism tools. 법무부 내의 내부 고발자가 FBI와 법무부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반테러 색출 수사 기법 색출 그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사찰해 왔다. 라고 폭로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 하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이자들이 바이든 민주당 빅텍 빅미디어가 21세기 민초 자유로운 개인들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심층 원인이에요. 이게. 왜 적으로 보냐. 정부가 나서서 빅미디어가 나서서 빅텍이 나서서 CRT와 젠더 평등과 기후변화를 세뇌하는 일선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20년 19년부터 이제 그때는 정부는 아니죠. 바이든 정부고. 이게 아주 그냥 노골화된 거예요. CRT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곡된 역인종주의 역사가 아니고요. 젠더 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니까 도덕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부터 파괴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는 경제와 산업을 근본부터 파괴하는 거고. 이걸 정부가 나서서 했다고, 정부가. 그리고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가 민주당에 나서서 하고. 이게 다 우리 민초의 삶의 기본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버지니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CRT 세뇌 사건 터져가지고 학부모들 들고 일어난 거고, 버지니아에서 남자인데 나는 소녀같이 느껴요, 난 여자예요 라고 주장하는 애가 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강간을 했는데 2명이나 그걸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덮으려고 했다가 폭발했고, 플로리다에서는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 학부모가 교사를 연방법원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13세 소녀에게 이 소녀가 저 남자같이 느껴. 너 남자같이 느끼냐? 너 이렇게 남자 화장실 사용하고 너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법률적 자문 받고 너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해서 그걸 가이드를 했어요. 부추겼다고요. 그래서 교사를 고발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인용한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Florida parents sue school for secretly transitioning 13-year-old daughter. 플로리다의 학부모가 13살 난 자녀를 학교가 비밀리에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이 트랜스젠더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학교를 고소했다. 이게 제목이라고.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민초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 빅머니, 돈 가진 자들, 빅텍, 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데 빅미디어 이름 들으면 근사한 CNN, NYT, 워싱턴 포스트, ABC, MSNBC 이런데 뭐 엄청난 명함 들고 다니는 민주당 범털들, 엄청난 명함 들고 다니는 백악관 사람들, 정보기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의 삶의 뿌리를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게 지난 5, 6년간 벌어진 일이에요. 민초를 적으로 돌린 거예요, 민초를. 21세기 민초를, 자유로운 개인들을.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그 카일 리트하우스. 이 재판이 지금 저는 민주당 요번에 일주일 사이에 10% 떨어진 거예요. 이거랑 관계 있다 봐요, 사실은. 이것 때문만은 아닌데 이거랑 관계가 있다고 봐요. 17살짜리 애를 2건의 1급 살인, 1건의 1급 살인 미수, 그 다음에 통행금지 위반, 그 다음에 불법 무기 소재로 죄를 걸고 얘를 백악관부터 나서서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민병대 멤버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7살짜리 애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민병대 멤버로서 캐노사에서 뭐 BLM 뭐 시위 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무기를 들고 주 경계를 넘어서 옆 동네예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자기 거기 가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거기 가서 어디 쏴 죽일 놈 없나 이렇게 헌팅하러 다니다가 빠르륵 해서 사실은 한 5발밖에 안 쐈는데 다 해서 8발밖에 안 쐈는데 언론 보던 60발 쐈다고? 60발 쏘려면 빠르륵 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애를 밟아서 죽일 놈을 만들어 조져놓고 그걸 법정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무려 200만 달러 보석금 내고 끄집어냈어요. 사람들 성금으로. 이 재판 비용도 다 성금으로 모았어요. 천문학적 재판 비용도. 그 3개의 재판이 됐는데 재판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리튼하우스 죽일 놈이라고 모은 사람들은 누구냐? 일단 빅미디어 100% 그렇게 몰았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어쩌고 저쩌고, CNN 전부, MSNBC, ABC. 빅텍, 리튼하우스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거 다
다 그 저기 뭐 계정 정지시키고 다 컨텐츠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는 유튜브가 리튼하우스 사건이 이게 정당방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을 한 굉장히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법률가들의 컨텐츠를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빅텍이 리튼하우스 죽일 놈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당연히 그렇게 몰고 있고요. 백악관 논평이 밀리샤 멤버, 그러니까 민병대, 그러니까 민간 무장 조직 멤버인 제 그거 아닌데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논평에 나갔었다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손을 짜고서 BLM은 숭고한 운동이고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대사관에 전부 BLM 깃발 걸었잖아요. 검정거에 흰 글씨로 BLM이라고 쓴 거. BLM은 숭고한 운동이고 쟤는 죽일 놈, 17살짜리 쟤는 죽일 놈이고 이 구도를 짠 거예요. 악마 내러티브죠. 근데 이게 그냥 이 폭스에 같은 데서는 이거 생방으로 계속 중계를 해줬어요. 수많은 방송들이. 미국인들이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가 총기 소지가 수정헌법 2조에 의해서 보장된 건데. 눈으로 보면 저거 17살짜리 애들 저거 폭도들이 저거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제가 겁에 질려서 도망가다가 그래도 그냥 빠르륵 쏘질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제했다가 쏴서 완전히 정당방위네. 야, 대단한 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지루한 방송 안 보고 저는 군데군데 보는데도 그럼 이제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쟤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저 재판 세워서 저걸 완전히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저게 사람이야? 악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통행금지와 불법 무기 소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소 취하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어슬렁거린 게 아니야. 통행금지는 어슬렁거리지 말라. 근데 얘는 어슬렁거린 게 아니라 그 가게 앞에서 가게가 습격되지 않도록 지킨 거예요. 그랬다가 한 50m 밖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지르니까 거기에다가 소화기를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통금이 아닌 거예요. 불법 무기 소지. 이 총을 보세요. 원래 총에서 얘가 총신을 하나도 안 잘랐단 말이에요. 불법인 건 뭐냐면 총을 가져서 불법인 게 아니라 총 가져도 괜찮아요. 16살 이상이면 괜찮아. 불법이 되려면 총신을 짧게 잘라가지고 감춰가지고 사람 암살하려고 갖고 요런데 바바리 코트 안에다 딱 넣기 좋게. 그럴 때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총열을 안 잘랐잖아. 그래서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둘 다 드랍돼 버렸어요. 이거는 기소가 취하됐어. 그럼 남는 건 뭐야? 사살 2건에 부상 1건 남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사살하고 부상 1건은 정당방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첫 번째 사살, 로젠바움 사살이 그게 이제 저쪽에서 마지막 정당방위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배심들이 그 폭도에 맞아 죽기 싫으니까 사살 2건 중에 1건이랑 부상 1건은 정당방위 시키고 첫 번째 사살, 그 사살 1건만 배심 판결 불가로 이렇게 헝주어리로 나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판결 나오면 이제 전국에서 BLM 폭동 납니다. 그리고 이 폭동 나라고 지금 이제 빅텍, 빅미디어 뭐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폭동이 나던 말든 자기들은 이때까지 떠들어온 그 소리, 그 업보가 있으니까 계속 선동질 할 거예요. 그 폭동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미 재판 결과 다 아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재판 과정 다 아는데. 저 폭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못난이로 스스로 고립화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선. 그러면서 바이든은 20%대로 주저앉아요, 저거. 완전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빌 에크만, 미국의 낙태 자유화 운동은 살벌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출산 중에 산도에 있는 애를 갖다가 낙태시켜도 그건 자유다 이런 식이에요. 탯줄 다 달고 나와서 애가 응애해야 그때야 애로 취급하고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출산할 때 보면
머리 그 위가 쿼터가 보이냐, 쿼터만큼 보이냐, 뭐 다임만큼 보이냐 그러잖아요. 쿼터 전에는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쟤들. 그런데다가 어마무시한 돈을 지르는 그 타락 리버럴 깨좌좀 헤지펀드 오너란 말이에요, 빌 에크만이. 그 사람조차도 리턴하우스 이러고 있잖아. 발 빼는 거예요. 발 빼는 거예요. 야박하게 표현해주면. 좋게 표현해주면 늦게나마 정신 차린 거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턴하우스는 결국 뭐냐면은 민초를 적으로 돌린 글로벌리스트. 혹은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퍼뜨리고 있는 악마 내러티브에 의해서 세뇌된 때, 그 때에 대한 민초의 저항이에요. 그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민초가,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악마 내러티브를 퍼뜨려가지고 악마적 때를 만들어내고 그 악마적 때가 우리의 삶을 침해하고 그 삶에 침해되기 싫어서 17살짜리 애가 굉장히 침착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자기 방어를 했다.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쟤들이 민초를 적으로 돌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민초가 쟤들을 푸시하는 거라. 다시 저항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미국서 펼쳐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왜 쟤들이 저 악마 내러티브를 왜 정부를 악마 내러티브 발신센터, 세뇌센터로 왜 사용했냐. 이게 옛날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